자, 이번 단원은 전 단원에서 이어지는 일종의 그 확장판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메일 발송 기능을 한번 써봤는데, 그럼 앞으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때마다 계속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앞부분에 있는 변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함수로 묶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함수로 묶었으면 모듈화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필요하면은 임포트만 하면 되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된 사례가 있어요. 뭐였냐면 예전에 다른 기관에서 이제 주말반으로 파이썬 수업할 때 어디 패션 잡지 계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맨날 하는 일이 아무래도 트렌드 쫓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특정 키워드로 이제 인스타에서 사진을 계속 저장을 한대요. 그거를 이제 오전 내내 자기네 부서 전 사람들이 다 하고 앉아있대. 그걸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기초만 배워갖고 사실 구현은 어렵죠, 당연히. 실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인데. 그걸 주말반 2달 동안 나한테 만들어달라고 계속 쪼르더라고요. 그건, 진짜 회사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 회사 업무 들고 와서 해달라는 사람들. 그거는 왜 주지? 수업 질문이 아니지. 뭐 그거 해준다고 월급 떼줄 것도 아니고. 하도 쫄라갖고 기어이 해주긴 했는데, 스토리가 이래요. 인스타에서 사진을 크롤링을 해서 저장을 해요. 어떤 키워드에 의해서. 이걸로 이제 사진을 저장을 해요. 크롤링해서. 이거를 압축을 해요. 파이썬을 쓰면은 파일을 압축하는 것도 가능해요. zip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또 있어요. 압축을 해요. 그럼 파일 딱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첨부 파일로 넣어서 그 팀의 팀원들한테 메일을 쫙 뿌려요. 메일링 리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실행 버튼만 딱 누르면은 알아서 인스타에서 이미지 쭉 수집한 다음에 압축해서 메일 발송까지 딱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이썬 기능 중에 우리 파이썬 수업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스케줄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만큼의 기능을 함수로 묶어요. 그래서 얘를 딱 등록을 하면서 특정 시간에 자동 실행되게 딱 걸어 놓으면은, 빈 컴퓨터 한 대 구해서 이것만 띄워 놓으면은 그 팀 전원에 거의 10명 정도가 오전 업무가 비어요. 실제로 가능해요. 압축하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서칭하면 되고, 인스타 크롤링은 수업에서는 못해요. 왜냐면 이거 제가 하도 해갖고 지금 제 계정에 막혀 있어서 예제를 못 만들어요. 인스타는 크롤링 많이 하면 계정 막혀요. 1년째 안 풀리고 있어 지금. 평소에 그렇게 뭐 자주 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쨌건 인스타 크롤링이 아니라 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수집한다, 내지는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수집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이렇게 앞부분의 주제만 살짝 바꾸면 이거 우리 수업으로 다 커버돼요. 일단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인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만들었던 메일 발송 기능을 모듈화부터 좀 시킬 거예요. 자, mymailer.py라는 파일을 만드시고요. 일단은 아까 실수 패턴 코드를 단계별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미 다 완성된 코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임포트 부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 단계에서 실습한 거 있죠. SMTP 변수 설정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변수 설정하는 부분은 제끼고 SMTP 연동 정보 설정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메일 발송 정보 구성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첨부 파일 추가하는 거 복붙하고 메일 보내는 거 복붙하세요. 그럼 그 발송에 필요한 변수를 구성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복붙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임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해서 탭키를 한번 딱 눌러요. 그럼 전체적으로 들여쓰기가 샥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위에 함수 정의 구문을 하나 넣어요. 여기 변수 이름은 아까 제가 변수 정의하는 블록은 복붙할 필요 없다 그랬죠. 거기서 만든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받게끔 했습니다. 첨부 파일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첨부 파일은 빈 리스트를 기본값으로 넣어놨어요. 그럼 첨부 파일 필요 없으면 파라미터 생략하면 되죠. 나머지 정보는 뭐라도 있어야 메일이 성립이 되죠. 자, 이렇게 모듈화를 하고 나면 얘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한 가지 내용을 또 덧붙일 거예요. 파이썬 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혹은 온라인에서 코드를 보다 보면은 언더바, 네임, 언더바 이런 값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파이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변수인데 코드를 직접 실행, 내가 어떤 파일 a.py라는 파일이 있다고 쳐요. 얘를 직접 실행한다.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요 값에 언더바 2개 메인이라는 값이 정의가 돼요. 변수 이름이 언더바 2개, 네임 언더바 2개인데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값도 이거예요. 네임의 메인. 헷갈리지 마세요. 변수 이름은 네임이고 들어있는 값은 메인이에요. 내가 어떤 소스 파일을 직접 실행할 때만 이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테스트 모듈.py라는 파일을 만들고 프린트 언더바 2개, 네임 언더바 2개 이 값을 출력하면 실제로 메인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직접 실행했을 때. 밑에 직접 실행했죠. 직접 실행했을 때 메인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if문을 짜면 이 조건이 성립됐을 때는 이 파일을 내가 직접 실행했을 때야. else는 다른 파일에 의해서 모듈로 임포트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테스트 모듈.py라는 파일을 임포트를 하면은 그 파일에 else절이 실행돼요. 네임 값은 모듈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자, 요 내용을 인지한다면 작성하던 my module.py 파일에 이렇게 if문을 넣는다라고 하면 요 if문 밑에는 직접 실행할 때만 가동되는 거죠. 다른 파일에 의해서 임포트 됐을 때는 동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한 모듈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지정하고 일로 보내지 마요.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만든 함수를 테스트해 보세요. 이게 잘 됐다면 이제 이 모듈을 활용해서 메일링 리스트를 구현할 겁니다. 자, 딴 거 없어요. 복분만 하고서 코드 10줄 낼지만 코딩하면 돼요. 요거 완성하고 조금 쉬었다가 3시에 시작할게요. 3시 10분. 자, 조금 전에 질문이 들어온 내용 2가지를 좀 공유할게요. 일단은 여기 메일 주소 형식이 아까 실습 타입이랑 좀 다르잖아요. 요게 여기 밑에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한테 보내는 사람 이름을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 실제 이름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내는 주소잖아요. 여기에 뭐 메가 IT라고 지정을 하면은 보내는 사람 이름이 메가 IT로 설정이 돼서 나가요. 받는 사람 이름도 여러분들 실명이 아니라 만약에 학생님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 이름이 학생으로 돼요. 근데 네이버의 경우는 발신자 이름을 지정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자기 메일 주소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모듈 파일은 주피터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듈 파일을 다른 폴더에다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폴더를 인식시키기 위한 추가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같은 폴더에 저장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습 시작이요. 자, 이제 모듈이 완성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주피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 안에 메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요런 형태의 그 컨텐츠 파일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요 파일은요, 밑에 나와 있는 주소 브라우저에 입력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압축 푸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content.txt는 간단하게 메일의 본문 내용을 메모장 파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파일을 오픈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릴 수 있죠. 그럼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면 단순히 문자열이죠. 그럼 이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포맷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치환할 수 있겠네요. 날짜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트 타임 모듈을 쓰면은 오늘 날짜로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일 리스트 CSV 파일은 요거예요. 수신자 이름을 첫 칸에 넣고요. 두 번째 칸은 수신자 메일 주소예요. 이 메일 주소는 각자 여러분들이 적당한 주소로 바꾸세요. 전부 다 똑같은 주소는 상관없어요. 한 명한테 5번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C하고 D는 1번 첨부 파일, 2번 첨부 파일이에요. 메일 폴더 안에 있으니까 메일 폴더 안에 있는 document.ppt. 이 ppt 파일은 열어보시면 딱 한 페이지에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 한 줄 적혀 있어요. 별거 없고요. 페이 1부터 페이 5까지는 각각 개개인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야 될 파일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뭐 급여 명세서를 가정한 건데 열어보면 월급 많이 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따로 받아야 되니까요. 유출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읽어드려서 문자열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CSV니까 읽어드리면서 반복 돌 수 있겠죠. 반복 돌면서 이 이름을 여기에다가 치환을 해주면 개개인한테 메일 내용이 각자 세팅될 거 아니에요. 개인화된 내용으로. 그래서 이 주소에다가 발송. 이걸 반복문 돌면서 하는 거죠. 자, 만든 모듈하고요. 날짜 객체 가져올게요. 일단 날짜 성분값을 초기화해요. 이제 이런 코드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앞에서 봤었던 것들이니까. 이제 수업 내용이 누적되면 앞에서 나왔던 코드를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건 당연히 이해하고 있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복습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연도, 월, 날짜 이렇게 해서 변수 3개 준비해 놨습니다. 출력해서 값 확인해 놨고요.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를 프롬 ADDR로 지정을 했고요. 발신자 이름을 운영지원팀으로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내가 구글에 내 이름을 뭐라고 설정했는지랑 상관없이 이 이름으로 발송이 된다고요. 근데 네이버는 이거 보내는 사람 이름 세팅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되는지 되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했던 당시 올해 4월달까지만 해도 이거 설정이 안 됐었어요. 메일 제목을 위한 기본 틀을 잡아놓습니다. 누구누구님의 몇 년 몇 월 급여 명세서입니다라고요. 그럼 여기를 CSV 파일 읽은 내용으로 반복 돌면서 처리하면은 개개인한테 제목이 맞춤 세팅되겠죠. 자, 이제 메일 폴더 안에 content.txt를 읽어와요. 인코딩은 UTF-8이에요. 그러니까 싹 다 읽어와서 출력했어요. 이 내용 나왔어요. content tmpl 템플릿 줄여서 tmpl 템플릿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제 다음 플록에서 메일 리스트 CSV 파일을 읽어요. 그럼 CSV 파일을 읽어서 리드 라인스라고 하면 한 줄씩
촉발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 돌아요. 자, 반복 돌면은 이제 한 줄을 뜯어내는데, 아까 이름, 주소, 파일 1번, 파일 2번, 이런 형식이었어요. 이거를 공백 제거하고 쉼표 단위로 쪼개서 그럼 리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구조분해 시킵니다. 하나씩 나눠서 들어가죠. 자, 이제 재료들이 다 수집이 됐으니까 처리해 봅시다. 반복문에 들어가는 처리가 양이 많으면 이거 한꺼번에 코딩 다 해놓고 실행하면은 중간중간에 삑사리 나면 이거 다 대형 사고예요.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복문에 들어가는 코드가 길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프린트를 주석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의미가 일단 여기까지 코딩을 하세요. 실행해서 출력되는 값을 확인을 하세요. 확인이 잘 되면 주석으로 맞고 다음 단계 진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끊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럼 중간에 뭐 잘못되면은 이게 지금 그나마 CSV 파일에 5줄밖에 없어서 그렇지 500명치 담아놓고 반복하다 중간에 에러 났다. 그럼 출력 내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단계를 끊어서 하셔야 돼요. 받는 사람 이름과 메일 주소 형식으로 문자를 만들고 포맷으로 이름 CSV에서 가져온 이름을 여기다 세팅하는 거죠. 이메일 CSV에서 가져온 내용을 여기다 세팅하는 거죠. 출력해봐요. 잘 됐다 싶으면 전 페이지에서 제목 형식도 준비해놨죠. 그 제목 형식에다가 이름과 아까 데이트 타임 객체로 날짜 성분값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그거 세팅해서 또 제목도 출력해줘봐요. 반복문 돌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최적화된 제목이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컨텐츠도 CSV 파일에서 이거 읽어놨죠. 컨텐츠 TMPL이라고 요거 읽어놨잖아요. 문자열이에요. 요 문자열에 포맷 함수 써서 이름과 연도, 월, 날짜를 미리 준비한 변수로 세팅해서 또 변수 만들어서 출력해봐요. 그럼 이제 요게 잘 되는지 세팅해 보시면 되죠. 변수가 다 확인되면 이제 보내세요. 자, 하나 보내는데 한 2, 3초 정도 걸렸죠. 5개니까 전체가 실행되는데 한 15초에서 한 25초, 30초 정도 걸릴 거예요, 최대. 결과는 당연히 여기서 안 나오죠. 직접 메일 사이트 들어가셔야겠죠. 자, 언더바 2개, 네임, 언더바 2개. 요런 변수는 파이썬 코드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만 메인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되는 변수다. 그 밖에는 모듈 이름이 되니까 요 변수를 if문으로 이건지 비교하면 직접 실행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파일에 의해서 모듈로 임포트 된 건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 분기해서 코드를 짤 수 있고요. 꽤 많은 책들이 요 if 언더바 2개 네임 언더바 2개 이퀄 언더바 2개 메인 이 코드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첫 예제부터 집어넣더라고요. 컴퓨터 책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맨 나중에 그 좀 뒤에서 설명하는 개념인데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갖다 쓰는 책들 되게 많아요. 그런 책들. 텍스트 파일에 취합 문자를 포함시켜 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 취합 문자 있죠? 이런 걸 포함시켜 놓으면 오픈 함수를 읽어드린 다음에 포맷 메서드를 써서 변수 값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수신자 목록을 CSV 파일로 정리하고 이 파일의 내용 맞게 반복문 수행하면서 메일 발송 기능을 하면 당연히 메일링 리스트가 나오겠죠. 자, 소스 코드가 직접 실행될 때만 초기화되는 변수 뭐라 그랬죠? 네임. 자, 1번에서 말한 변수가 직접 실행될 때 저장하고 있는 값은 메인. 네임이 메인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txt, CSV 파일 중에서 읽어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 txt, CSV 파일 등을 읽어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 여기서는 오픈을 가정하고 한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좀 지금 보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네. 왜냐면 리드 메서드도 한꺼번에 내용을 가져올 때 쓰는 기능이긴 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면 4시 정도까지 하겠죠? 질문? 집 파일이 파일 깨져 있어요. 파일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노트북에서 파일 찾아갖고 단톡방에다 넣을게요. 오케이.